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무장진에서 중사생활 하다가요. 네. 충주로 온 지 이제 5년 됐어요. 네. 충주에 온 지 5년 되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킨스 4층 원장으로 있고요. 중고등부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다면 할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대 합격자들, 학부모님들 95%가 대졸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5%는 대졸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라도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학습 능력 저해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충주 지역입니다. 충북 지역들이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지 사람들이 오면 좀 배척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왜 충주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 이럴까라고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교수님이 역사학자신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국시대부터 충청도는 자고 일어나면 신라 땅이었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고려 땅이었고 이게 그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배척하고 그리고 무디고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특성상.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충청도 지역이 이 찜질방 논리에 휘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옆집 아이가 이러더라. 옆집 엄마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 말에 많이 휘둘리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시죠.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다만 내 아이의 경우에 성공한 케이스 또는 내 아이가 실패한 케이스. 그런데 그것만 듣고 그래? 그럼 나도 해봐야 돼.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저희 조카가 지금 6살, 7살이거든요. 근데 조카가 돌이 되기 전에 걷지를 못했어요. 돌 되기 전에. 근데 옆집 아이는 저희 조카보다 2달 늦게 태어났는데 벌써 걷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형수는 마음이 급해서 아이를 세우고 막 걸음마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걸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저희 조카가 골반이 안 좋아요. 7살. 엄마가 그거를 시키다 보니까 뼈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시킨 거예요. 엄마의 조건이. 그러니까 골반이 좀 틀어졌더라고요. 이제 와서 또 회복이 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옆집 아이가 한다고 해서 내 아이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옆집 아이가 이거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아이도 실패할 것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찜질방 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가 학원 원장님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2학기 말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부모님들이 선행학습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교육자들끼리도 선행학습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EBS 주최위원 성비용 의원이라던가 잘 알고 있는 조남호 박사님 재능교육에 많이 나오시고요. 그 조남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과연 선행학습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선행학습의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상위 5%가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도 버거운데 앞선 과정까지 해야 되니까 버겁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플러스해서 다음 학기 것까지 해야 되고 빠른 아이들은 내후년 것까지 해야 돼요. 충주에도 어떤 학원은요 중학교 3학년 아이한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수강료를 60만원, 70만원씩 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이 중3 수학 시험에서도 50점, 60점밖에 못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거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그 점수를 못 맞는데 지금 그걸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학원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거 배우는데 고등학교 2학년 거 배우는데 우리 아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자극받으셔서 그래서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량진이나 대치동에서는요, 선행학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라는 표현이 지금 거의 다 사라졌죠. 조기교육, 조기교육 한참 떠들었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기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저희 조카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걸음마를 연습을 시켜도 골반이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울대학생 3,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선행학습을 한 학기 미만으로 한 학생이 52%입니다.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 이 자료는 2010년도에 조사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서 1년이 31%, 그 다음이고요. 전혀 안 한 학생도 6%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한 학생이 11%인데요. 이 1년 이상 한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렇다가 37%를 그렇다면 선행학습 1년 이상이 그냥 그렇고 별로 도움 안 되고 전혀 도움 안 되고 합치면 60% 가까이 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갈 아이들이 아닌데도 선행학습 1년 이상 시켜야 되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자들이요, 선행학습 그렇게 많이 시킬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래도 선행학습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일단 이 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의 성적이 상위권이고 앞서 나가고 싶다면 선행학습을 시켜라. 대신에 한 학기 이하 1년치, 2년치 시킬 필요 없이. 그리고 아이가 흥미를 갖고 있느냐.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흥미를 갖고 있다면 선행학습을 시켜라. 대신에 즐거워하는 부분만. 수학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한테 수학 계속 선행학습 시키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버티고 나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포기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외우고 나서 스스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이해하지 못하면 외우지는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단어를 암기해라 했는데 그 단어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 단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해야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굉장히 못합니다. 이건 학생 특성이니까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평가하실 때 우리 아이는 칭찬해주면 잘해요. 우리 아이는 끝내주면 잘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변호사 있으시죠? 지금 개원하시는 분이라 실명 거론은 이쯤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참관하신 분.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사람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나는 몇 등급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답니다. 그래서 F등급은 전혀 안 하는 사람, 전혀 안 하는 학생은 F등급이래요. 약세죠. 그 다음에 D등급, 마지못해. 그리고 C등급은 꼬박꼬박 하는 학생. 꼬박꼬박 하는 학생도 C등급입니다. 왜 꼬박꼬박 하는 학생이 C등급이냐면요. 이 말은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시키는 것만 꼬박꼬박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B등급은요. 시키면 헤아려서 하는 학생. 숙제 해야지 이러면 영어 숙제 해야지 그럼 영어 숙제랑 딱 해요. 수학 숙제 해야지 그럼 수학 숙제랑 딱 해요. 이 아이는 꼬박꼬박 하는 학생. 그냥 엄마가 너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숙제해야 돼요? 알아서 숙제하고. 이런 아이가 해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B등급밖에 안 돼요. 그러면 A등급은 알아서 하는 학생. 너무 좋은 학생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지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성공하는 아이들은요. A등급 아이들도 성공하지만 B등급 아이들도 성공한답니다. 제 학습적인 말이에요. 헤아려서 할 줄만 알면 성공한다. A등급은 선천적인 거고요. 이거 후천적인 거고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형을 봤어요. 저희 형은 F등급입니다. 집에서 전혀 안 도와줘요. 근데 대부분 아마 남편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도 저희 남편은 몇 등급일까? 여보, 빨래 좀 널어줘요. 빨래 좀 걷어줘요. 죽어도 안 하는 분 계시죠? F등급. 정말 싫죠. 밥 차려주기 싫으시죠. D등급은 여보 빨래 좀 걷어주세요. 이러면
투덜투덜하면서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 하시죠, 대부분. C등급은요, 여보 빨래 이러면 하고서 딱 해주시고. B등급은 뭐냐면요, 여보 빨래라고 했더니 걷어서 개에서 넣어놓고 애들 방에 갖다 주고 최고죠. 이 정도면 최고죠. A등급은 알아서 설거지 하고 있으면 빨래 다 해주고 여보 힘들지 내가 설거지 해줄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넘어왔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F등급을 B등급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F등급일 거예요. 아니면 D등급, B등급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요, 저희 아이는요, 칭찬해주면 잘해요. 맞습니다. 칭찬해주면 잘합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너 유치원에서 뭐 율동 배웠잖아? 해봐. 너 잘하잖아. 옆에서 삼촌이나 이모가, 아니면 부모가, 삼촌이 뭐 돈 줄게, 용돈 줄게 해봐. 과자 사줄게 해봐. 아이들 와서 춤춥니다. 노래하고 해보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전혀 없어졌죠. 인사하라 그래도 잘 안 하고요. 중학생 아이한테 칭찬한다고 한다.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을 거예요. 네.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가 회초리 들고 너 해! 안 하면 뭐 해줄 거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합니다. 맞기 싫어서. 한 대 맞고 울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칭찬을 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아이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회초리를 들어야 하는 아이라면 학원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윽박지르면 해요. 우리 아이가 때리면 해요. 울면서라도 해요. 무조건 시켜주세요. 그러면 D등급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실 거예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안 하는 남편한테요. 울고 불고 댄스고 시댁에 전화해서 어머니 이럴 수 있나요? 한번 하시고 애들 잡고 하소연 하면요. 마지막에 합니다. 알아서 할게 하고 합니다. 저희 형이 그러거든요. 저희 어머니 오면 평소가 다 일러요. 설거지 하는데 애를 놓는데 딸에도 한 번 안 걷어주고 막 울면서 막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하면요. 평소가 얕은 거죠. 네. 그러면 형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D등급까지만 집에서 D등급까지만 만들어서 아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A등급까지는 못 만들어서 B등급까지는 학원에서 다 만들어주세요. 대신에 조건을 내주셔야 돼요. 두들겨 패도 좋고 집에 안 보내도 좋으니까 다 할 때까지 남겨주세요. 시켜주세요. 대부분의 학원에서 11시 넘으면 지금은 이제 12시까지, 그분은 12시까지, 그분은 11시까지거든요. 그냥 시간이. 새벽 1시, 2시 돼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성민이 형이 고등부 1학년 성원이신데요. 새벽 3시에 들어가고요. 4시에 들어가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안 해서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안 그래요. 안 해? 해. 그러고 내버려 둡니다. 친구들끼리 떠들든 전화하시고 내버려 둡니다. 대신에 다 할 때까지 저도 못 들어 하죠. 다 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만.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 보고 보내줄 때가 됐는데 대부분 학원에서 그쵸? 12시 넘고 1시 넘으면 어장도 피곤하니까 야 너 다 해와. 그러고 이제 가죠. 아이들이랑 기싸움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선생님이랑 기싸움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끝낼게요? 그래 끝날게. 때려? 맞을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 없어요. 특히 남학생 가난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끝까지 버팁니다. 새벽 1시, 2시 될 때까지 버텨요. 안 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 원장님들은 포기하죠. 내가 포기하니까. 근데 한두 번 포기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를 포기하는 아이로 바꿔버려요. 나비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나비의 날개 하나가 반대편 미국에서는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나비효과거든요. 이걸 교육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 받은 자극 하나가 그 아이의 미래의 직업까지 결정을 해주고 미래의 부모의 모습까지 결정을 해준대요. 이게 교육학에서 말하는 나비효과거든요. 그러면 아이에게 한두 번의 실패를 그래도 되는 거다. 힘들어? 못하겠어? 알았어? 가자. 대신에 내일 해와.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6년, 10년 이렇게 살았어요. 고3이 돼서 이제서 고치려고 하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3 혁명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의량순에서 고3 아이가 저 수능 지금까지 5등급 맞았는데 2등급 맞아야 돼. 3등급만 올려줄게. 대부분 하는 원장들이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래 나를 믿어라 내가 해줄게. 이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고3은 다 노력하거든요. 다 노력하는데 그 아이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요. 빨리 포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1, 중2, 중3 고1, 고2까지라면 도전해보시면 합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좋습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학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과외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회초리 만들어 주시고요. 두들겨 패서 좋으니까 하게끔 해주세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B등급이 되기 전에 아이가 학습이 끝나버리면 D등급에서 F등급에서 학생의 학습이 끝나버리면 인생 자체가 이래 되버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을 보면요. 연고대 나온 학생, 서울대 나온 병사들 보면은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이 시키면 잘합니다. 시키면 적어도 헤아려서는 합니다. 알아서는 합니다. 대학 못 나오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이런 아이들 병사를 받으면요. 시켜도 안 합니다. 습관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추우세요? 봐드릴까요? 자, 스티븐 코비 박사가요, 성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 5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비난. 아이들이 얼마나 남을 비난하는지 그래서 관찰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컴플레인, 불만입니다. 사춘기 남학생들 불만 굉장히 많죠. 엄마가 고기 반찬을 해줘도 왜 이걸 볶아서 구워야지. 삶아줘도 엄마가 삶은 거 싫은데. 그렇죠. 맛있는 걸 해줘도 불만이죠. 빨리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컴페어를 비교하는 거고요. 이 비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남과 나의 장점을 비교하는지 단점을 비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얘보다 이걸 잘해. 괜찮습니다. 나는 얘보다 이게 떨어져.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아. 떨어지면 어때? 앞으로 하는 거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무심하게 넘겨버리죠. 옆집 아이는 엄마 옆집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그래? 끝입니다. 아이는 인정해버리고요. 엄마조차 맞아. 제가 농담삼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요. 너는 못생겨서 조심해야 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한 겁니다. 엄마, 영어 선생님이다. 못생겨서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아니야 너 이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아. 대학 들어가면 내가 너 성형수술 시켜줄게.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충격받죠. 네. 아이가 이제 제가 말했을 때 농담인 걸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불필요한 경쟁인데요. 아이들이 공부, 운동으로 경쟁하는 것보다요. 쟤는 나보다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 쟤는 나보다 썸이잖아. 이런 거로 경쟁해요. 요즘 아이들이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미니홈피 혹시 카카오 스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문자 보내서 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으니까 빨리 댓글 달아줘.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에 체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텐츠인데요. 논지. 아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엄마랑 말싸움을 돼요. 딱 자르셔야 됩니다. 그만해. 떠들지 마. 강한 엄마가 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요. 많이 고등하시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되시면요. 강해지셔야 돼요. 딱 자르셔야 돼요. 계속 아이가 따져요. 엄마. 왜? 난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안 돼. 그만해. 엄마 말 들어. 왜냐하면요. 학교 가서 그래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왜 50쪽까지 해요? 49쪽만 하지? 너무 많은데요? 정말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요즘 책을 못하잖아요. 소리 못 지르시잖아요. 그럼 그냥 해. 그러고서 아이 말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안 들으세요. 요새는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주세요. 더 듣고 있으면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도 됐어. 학교에서 통해서. 학원 와서도 그러고. 학원 와서도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은 토라도를 안 넘어가시거든요. 그만해. 그러면 학원 선생님 말해주면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순종적인 아이는 학교에서도 순종적이에요.
집에서 엄마한테 대드는 아니야. 밖에서 대드는 위험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있다, 어른들이 또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뭐 하는 짓이야, 대들어요. 괜찮다. 과연 우리 아이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인성을 가져야 되는지,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인성을 포기하실 것인가. 한 비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매를 든다는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